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를 비롯해서 증시를 살짝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나스닥이 되게 이례적인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빠지면서 6거래일 연속 빠졌는데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5일 하락하는 거는 종종 있어요. 그것도 흔한 건 아니지만, 근데 6일 연속 하락하는 거는 일주일이 5거래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쭉 빠지고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거거든요. 2019년 8월,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6일 연속 빠지면서 쭉 하고 밀어내렸다가 반등 나오고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한바탕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밀고 쭉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3년 만에 처음으로 6일 연속해서 하락했다. 7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거는 찾아보기는 되게 힘든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5일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날 밀린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왜 빠졌냐?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왔잖아요. 실업률이 3.7%, 예상은 3.5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이거 뭐 얼핏 보면 실업자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서 실업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나쁜 거야 이런 해석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평균 5.2%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예상이 5.3%였거든요. 그리고 전 월 대비로 따져놓고 보면 0.3%, 예상이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폭도 조금 둔화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수치가 전 월 대비로 0.2나 0.1이나 이렇게 나오면 처음으로 2개월 연속해서 증가폭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 가격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임금 상승률까지 꺾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겠죠. 근데 뭐 2% 되려면 아직 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세부 지표들이 조금 진정될 조짐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나스닥 분차트인데요. 지수 분차트 올라갔다가 이제 쭉 빠지면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이 됐죠. 이때 이제 나온 게 러시아가 기계적인 문제, 뭐 샌데요. 예, 기름이 새고 막 이런 어떤 새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폐쇄한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뭐 표현으로 보면 뭐 중지할 거야, 중단할 거야, 전면 중지, 아예 하나도 공급 안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시 공급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보복 조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7에서 러시아 원유 제품에 대해서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이 가격 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유 제품은 이만큼 이상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지? 이게 이제 원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걸 실어 나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험 가입을 이 가격 이상으로 실어 나르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운송사들 입장에서 운송하는 곳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규모가 엄청나게 물어주는 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되네 만에 그렇게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격 상한제 이하로 협상을 안 하면 러시아가 우리가 실어 나를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G7이 뭔데? 근데 이게 대부분의 보험사가 한 90%가 저 관련된 보험사가 G7 국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가 받아주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중국하고 인도가 호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우리한테 공급하면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서로 치킨 게임 비슷하게 나가고 이게 이제 자칫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그 관세 인하가 지금 백지화된다라고 제가 보기엔 백지화까지 완전히 갈 것 같진 않은데 당장은 백지화 쪽으로 뉴스를 몰아갈 것 같아요. 백지화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금지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11억 달러 정도 대만에 무기 파는 걸도 승인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제 중국을 계속 툭툭 건드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면 11월 8일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중간선거 앞두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강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하원 전체 다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지사도 36개 주지사인가 이것도 뽑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계속 유권자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때까지는 중국 관련해서는 좀 강경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투자들에게도 좀 걸리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뭐 지표들을 살펴놓고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고용 지표 때문에 이제 금리는 좀 빠졌고 이제 FMC 이번 9월 FMC 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 거냐 0.75 올릴 거다가 어제 75%였거든요. 근데 이게 뚝 떨어지고 이제 0.5 올릴 거야가 어제 25%였는데 거의 18% 포인트나 올라갔어요. 지금은 거의 반반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0.5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제 긴축 강도가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고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109.98인가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109.69. 그러니까 110 언저리가 저항대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일시적인 저항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이번이 피크를 쳤을 수도 있는데 후자 쪽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밀렸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이제 사실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춤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가스관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천연가스 가격도 빠졌어요. 214유로 정도로. 이게 340유로였거든요. 한 2주 전에. 되게 많이 빠졌죠. 214유로. 근데 이게 많이 빠져도 웃기는 게 작년도 저 8유로였어요. 8유로. 예, 작년도 상반기에 8유로였던 게 지금 뭐 340유로 됐다가 214유로 됐다가 이런 거라 갖고 여태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어쨌든 러시아 이슈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나 국제유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 특이한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어떤 악재만 있으면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6일이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이게 투기 세력들이 하방 베팅을 되게 많이 해놨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얘들이 이번에 당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 선거 징크스. 그러니까 투자들이 어떤 좀, 올해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어떤 정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고점 대비 저점 어떻게 됐나. 고점 대비 저점이니까 당연히 다 마이너스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17.4%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이 17.4%가 빠지고 평균적으로 이게 중간 선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나간 다음 화요일에 이제 중간 선거가 됐거든요. 올해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의 평균 저점일은 8월 14일 정도에 이제 나오고 다음에 이제 중간 값으로는 9월 초긴 한데 어쨌든 평균 저점으로 8월 14일 다음에 향후에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평균적으로 32% 정도 증시가 올라갔다더라.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전후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선거 50일 정도 전까지는 좀 지수가 대체로 부진했다가 30일 전부터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월 8일 정도 전후 되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어떤 왜냐하면 또 너무 증시가 부진하면 이제 중간 선거에도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을에 빠지니까 매수해봤자 빠지겠지. 뭐 이런 정서도 일부는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제일 중요했던 건 고용지표인데 이게 러시아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오늘 고용지표는 되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하지도 않았고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세게 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 적당한 수준 나왔다. 이건 사실 은근히 괜찮은 재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돼서 중국발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마 한 제가 보기엔 3대1 비율? 3개가 부정적이면 하나 긍정적인 거 이런 비율 정도로 중국 관련된 뉴스 미국하고 엮인 거는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가스 공급 중단이 좀 이슈가 됐는데 근데 정작 에너지 가격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빠지고 에너지 가격 안 오르고 이게 이제 좀 위안이 되죠. 그래서 미증시 움직인 거 대비 MSCI 한국 지수라든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야간 선물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이걸 천장으로 만들어내느냐,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박스권을 아예 밑으로 끌어내려서 85에서 90달러 수준으로 레벨 다운이 되느냐, 요 추이 돌아오는 주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 61선에서 저항이었잖아요. 61선이. 저항이었던 게 지금은 지지선 비스름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인데 61선 깨면 복원하고 깨면 복원하고 근데 이제 저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긴 하죠. 근데 어쨌든 2420 정도 되는데 이게 주초에 또 월요일에 미증시 휴장이고 하니까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핑계대고 이제 어쨌든 2420 정도를 끌어올려 놓고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구나. 이 즈음이 지지선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들이 한 2500포인트, 2480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좀 대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2350 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복원을 해 놓는다면 2480에서 2500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이게 바로 복원을 못 한다라면 이제 다음 FOMC 때까지는 이제 2300대 중반까지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주말에 뭐 일부 종목 빼놓고는 그렇게 우리 증시에 연동되는 종목 중에서 폭락한 건 없어서 엄청난 매도가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제가 우리 증시 관련해서는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꼭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